여러분, 동짓날 이것만 잘못 먹어도 새해 복이 막힌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팥죽 먹는 날로 알고 계신 분들 많지만요. 풍수에서는 이 날을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한 해의 복과 재물운이 바뀌는 기운의 문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동짓날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이 들어오는 날이다,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이날 우리가 무심코 먹는 그 음식 하나, 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새해의 돈복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풍수에서는 동짓날 먹는 음식의 기운이 그 해의 복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피하느냐에 따라 내년의 돈운, 건강운, 가족의 평안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동짓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반대로 복을 부르는 방법까지 풍수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래서 동짓날이 새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직접 느끼실 겁니다. 혹시라도 올해 복이 좀 안 풀렸다거나 돈이 모여도 이상하게 자꾸 새 나간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동짓날 이것 제발 먹지 마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짓날은 단순히 팥죽 먹는 날이 아닙니다. 1년 중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은 날, 즉 세상의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풍수에서는 이 시기를 음이 다하고 양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바로 기운의 전환점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쌓였던 탁한 기운, 지친 마음, 막힌 운이 이날을 기준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이 동지를 작은 설, 즉 아세라고 부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심지어 옛 문헌에는 동지를 지나야 비로소 진정한 새해가 열린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날은 해가 부활하는 날, 빛이 다시 세상에 돌아오는 상징적인 순간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그 해의 좋은 기운을 미처 맞이하지 못한다는 게 옛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동지는 기운이 아래로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복의 기운, 건강운, 재물운이 조금씩 깨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이날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준비의 날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이 시점에 차가운 음식, 탁한 말, 어두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음의 기운이 다시 눌러앉아 다음 해의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날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정성껏 먹고 마음을 밝게 하면 그 에너지가 새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동짓날의 한 그릇이 새해 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운이 막힌 듯 답답하셨다면 동짓날을 새로운 시작의 날로 삼아보세요. 그날의 마음가짐 하나로 내년 복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그 동짓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풍수적 비밀과 음식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게요. 동짓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팥죽이죠. 그런데 단순히 추운 날씨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 아닙니다. 팥죽은 풍수에서 집안의 복을 지키는 붉은 불의 음식, 즉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을 지키는 상징이에요. 예로부터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뜻합니다. 풍수에서는 불의 기운이 음기를 제압하고 귀신이나 나쁜 에너지를 물리친다고 보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동짓날 팥죽을 끓여서 먹을 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 뿌리며 온 집을 정화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묵은 해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새해 복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팥죽의 붉은색은 양기의 상징입니다. 특히 동짓날처럼 음기가 극에 달하는 날에는 붉은색의 기운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즉, 팥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운의 균형을 잡는 풍수 처방인 셈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팥죽을 귀신 쫓는 음식이라 부른 이유도 그 색깔과 불의 기운 때문이에요. 음기가 가장 강할 때 붉은 불의 색으로 집안을 덮어주면 그 다음 해에는 양의 기운이 강하게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팥죽은 언제 어떻게 끓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의 흐름이 시간과 방향에 따라 바뀝니다. 동짓날 팥죽은 아침보다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즉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끓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대가 바로 음이 물러가고 양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팥죽을 끓여 불의 기운을 불러들이면 집안의 냉기와 나쁜 에너지가 빠르게 정화됩니다. 또한 팥죽을 끓일 때는
불을 세게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리듯 끓여야 합니다. 팥이 부드럽게 터지며 기운이 풀려 나오듯 우리의 한해 쌓인 근심도 그와 함께 풀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팥죽을 다 먹고 남으면 그냥 버리시죠? 하지만 예로부터는 남은 팥죽을 집안의 출입구와 창문, 베란다 구석에 조금씩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대문에 뿌리면 재물운이 새나가지 않고 창문 근처에 조금 뿌리면 바깥의 음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부엌의 문턱과 현관 입구에 한 숟가락씩 뿌리면 그의 금전운이 막히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단, 절대 화장실이나 하수구 쪽에는 뿌리면 안 돼요. 그건 복을 흘려보내는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팥죽을 먹다 보면 꼭 들어가는 하얀 새알심 있죠? 이것도 단순한 식감용이 아닙니다. 하얀색은 순수와 새로운 시작을 뜻하고 둥근 모양은 온전함과 가정의 화합을 의미해요. 즉, 붉은 팥죽 위에 떠있는 하얀 새알심은 불의 기운 위에 순수한 양기를 올려놓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새알심이 둥둥 떠있는 팥죽을 먹으면 새해의 복이 둥글게 들어온다. 그만큼 팥죽 한 그릇에는 온 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뜻을 모르고 아무 음식이나 드시거나 기운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복된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그 복의 기운을 막는 가장 큰 실수 3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시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그건 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 행동이에요. 이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내년 복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제사 음식이나 고사리 같은 음의 음식. 동짓날은 양의 기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특히 고사리 도라지 시든 나물은 모두 음의 기운을 가진 음식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죽은 기운을 담은 음식이라 부릅니다. 즉, 끝남을 상징하는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을 동짓날 먹게 되면 새로 열리는 복의 기운을 스스로 덮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짓날 고사리 먹으면 내년 재물운이 눌린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꿰뚫은 풍수적 조언이었어요. 두 번째, 찬 음식과 냉한 음료. 풍수에서 사람의 몸은 작은 집이라고 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집안의 기운도 함께 식고 돈의 흐름 역시 막히게 돼요. 동짓날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기 때문에 이때 찬 음식이나 냉채, 회, 아이스 음료를 먹는 건 이미 꽉 찬 음의 기운에 더 차가운 기운을 더 씹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이 들어올 자리를 얼려버리는 행위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겨울철 냉장고 속 음식 먹고 속이 싸해지면서 괜히 마음까지 차가워진 느낌. 그게 바로 기운이 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짓날엔 따뜻하게 끓인 음식, 예를 들어 팥죽, 대추차, 생강차, 유자차가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의 양기를 불러들이는 의식이에요. 세 번째, 탄 음식, 검은색 음식, 오래된 음식.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풍수에서는 색과 재료의 상태도 기운으로 봅니다. 검은색, 탄 음식, 오래된 음식은 모두 빛을 흡수하고 막는 기운이에요. 빛이 막힌다는 건 복의 흐름이 들어올 통로가 막힌다는 뜻이죠. 특히 냉장고에 오래 있던 반찬 또는 며칠 된 찌개를 데워서 드시는 건 동짓날만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에는 이미 묵은 기운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풍수에서는 묵은 것은 운을 막는다고 봅니다. 이날만큼은 새로운 재료, 새로 만든 음식으로 새 기운을 맞이해야 합니다. 새 음식은 새 운을 부르고 오래된 음식은 구운을 붙잡습니다. 동짓날엔 반드시 새 것으로 바꾸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동짓날에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입은 말과 음식이 함께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이날은 말 한마디에도 기운이 담깁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데우면서 말로는 복을 불러야 해요. 가족끼리 식탁에 앉아 올해는 다들 건강하게 잘 살자. 내년엔 좋은 일만 가득하자. 이렇게 말 한마디 나누는 게 그 어떤 제사보다도 강한 복의 기운을 만듭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다툼, 짜증, 심지어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이냐 같은 말도 그 자체로 기운을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풍수에서 말의 기운은 입에서 나오는 파동이라 해서 복을 부르는 주문과도 같다고 보죠. 따뜻한 밥상 앞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동지의식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동짓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이날 하면 복이 들어오고 돈운이 트이는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풍수적으로 양기의 문을 여는 행동들입니다. 즉, 새해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길한 움직임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 새 달력 걸기. 풍수에서는 달력을 시간의 지도, 그리고 운의 흐름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달력은 한 해의 방향과 기운을 상징해요. 옛날에는 동짓날이 지나면 궁궐에서 왕에게 새 달력을 바치는 의식이 있었어요. 왕위 시간, 새해의 운이 열립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었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동짓날 새 달력을 꺼내 걸면 묵은 운이 사라지고 새 복이 들어온다고 전해집니다. 새 달력은 동남쪽 벽면에 거세요. 이 방향은 재물과 복이 들어오는 생기 방향이에요. 낡은 달력은 미리 떼어내서 버리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해 수고 많았다 하고 내려주세요. 달력을 걸 때 꼭 밝은 조명 아래에서 걸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한 해의 기운을 바꾸는 운세 전환 의식이에요. 두 번째, 현관 정리.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해요. 현관이 어지럽고 신발이 뒤죽박죽이면 복도 함께 엉켜 들어오죠. 동짓날에는 꼭 현관 바닥을 닦으세요. 신발은 코를 문 쪽으로 향하게 가지런히 정렬하시고요. 묵은 먼지나 쓰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이 안을 향하면 복이 따라오고 신발이 문을 향하면 복이 나간다. 현관 조명도 중요한데요. 이날만큼은 불을 밝게 켜두세요. 밝은 빛은 양의 기운을 불러오고 어둠은 음의 기운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현관 입구에 작은 향초를 켰거나 하얀 종이에 복 한 글자를 적어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일종의 복기운 부르는 부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양말벗은 선물하기. 조선시대에는 동짓날에 동지연말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가족이나 어른들께 버선을 선물하며 한 해 동안 따뜻하게 지내시라는 마음을 전했던 풍속이죠. 이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풍수적으로 바른 재물의 통로이자 인생의 길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양말을 선물한다는 건 상대방의 길 위에 복을 덮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지금은 전통 버선 대신 양말이나 방한용품, 손난로를 대신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당신 올겨울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복이 되고 동시에 내 복이 됩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기운이에요. 이날 따뜻한 양말 한 켤레라도 선물한다면 그 따뜻함이 새해의 기운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좋은 말 한마디 하기. 올해는 다들 복 많이 받자. 내년엔 건강하고 웃는 일만 가득하자. 이런 말 한마디가 집안의 기운을 밝히는 언어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 집안의 기운이 바로 복의 그릇이에요. 집의 기운이 어지러우면 돈도 건강도 마음도 흔들리고요. 집이 안정되고 따뜻하면 그 기운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의 빛과 향기, 소리, 그리고 온도가 곧 그 집의 복이다. 오늘은 동짓날에 꼭 실천하셨으면 하는 복을 부르는 기운 관리법 5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이건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조금만 마음을 쓰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풍수 비법들입니다. 첫 번째, 조명을 밝혀라. 동짓날은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이죠. 이 말은 그만큼 어둠의 기운이 길게 머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집안 조명을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켜두세요. 특히 거실과 현관, 주방 조명이 중요해요. 이 세 공간은 복이 드나드는 길목이라서 불을 밝혀두면 음기가 물러가고 양기가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향을 피워라. 향은 풍수에서 공기의 기운을 정화하는 도구입니다. 나쁜 냄새나 눅눅한 공기는 음기를 불러오고 맑은 향은 복의 기운을 머물게 해요. 특히 동짓날에는 은은한 백단향, 유자향, 백합향처럼 밝은 향을 피워두면 좋습니다. 향을 피울 땐 창문을 살짝 열고 집안의 공기가 한번 순환되도록 하세요. 그 순간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부엌에 물과 불을 정돈하라. 부엌은 풍수에서 돈이 태어나는 자리라고 합니다. 불과 물의 기운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과 물은 서로 상극이에요. 이 둘이 부딪히면 돈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싱크대 옆에 가스레인지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면 작은 나무 도마나 코르크 매트를 사이에 두세요. 그게 바로 기운의 완충막이 됩니다. 또한 동짓날엔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싱크대 주변을 꼭 닦으세요. 음식 찌꺼기나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곧 막힌 돈줄이 된다고 봅니다. 깨끗한 부엌은 그 집의 재물운을 맑게 정화시켜요.
네 번째, 거울과 물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라. 풍수에서는 거울을 기운을 반사하는 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어둡거나 흐리면 복이 비켜간다고 해요. 동짓날엔 꼭 거울을 닦아주세요. 거울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또한 오래된 잡동사니나 고장난 가전제품은 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동짓날엔 잠시 시간을 내서 이건 올 한 해 동안 수고했어 하고 버릴 건 버려주세요. 비운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새 기운을 맞이하려면 먼저 자리를 만들어줘야 해요. 다섯 번째, 마음을 정돈하라.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마음의 기운이에요.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이 공간에 퍼집니다. 동짓날 하루만큼은 TV 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향 하나 피워두고 올해 고마웠다. 내년엔 더 밝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집안의 기운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여러분, 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조명, 향, 부엌, 거울, 그리고 마음 정리.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내년 한 해 집안이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몸을 따뜻하게, 마음을 맑게, 집을 정갈하게 하세요. 그 작은 정성이 내년 한 해의 복을 부릅니다. 찬 음식 대신 따뜻한 팥죽 한 그릇, 불평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속에 복이 머물고 그 복이 다시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복 한 글자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에 여러분의 새해 기운이 담깁니다. 지금까지 풍수 전문가 김도연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가정에 밝은 재물의 기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